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1월 19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어제 바이든이 에이티킴스를 통해서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했다. 예, 허락을 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쭈뼛쭈뼛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곧 세계 3차 세계 대전을 의미한다. 핵전쟁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이 그런 입장을 좀 취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에 강하게 몰아붙였어야 돼요. 그게 중국이거나 아니면 러시아거나 간에. 그래서 전쟁의 극단적인 위험까지 몰아붙이거나 실제 전쟁을 벌이거나 그렇게 해야만 바이든이나 해리스가 재선을 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예전에 부시가 이라크 침공을 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인기가 급락하자 미국 경제가 흔들리자 이라크 침공을 결정한 거잖아요. 이번에도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라크 침공하고 러시아와의 전쟁, 중국과의 전쟁 엄청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어제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에이테킴스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게 허락했다는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려면 훨씬 일찍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선거 전에. 그래서 제가 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살펴보는 미국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가 동감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바이든이 푸틴에 대해서 엄청난 그 뭐라고 할까 경쟁심,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국가 원수로서 할 일은 아니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감정적인 모습.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블링컨인가 그게 에이펙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 1년, 2년 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진핑이 미국을 왔을 때 캘리포니아 블링컨이 주선을 해서 바이든이 캘리포니아까지 날아와서 미팅을 하게 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제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좀 누그러뜨리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됐었는데 시진핑하고 뭐 시진핑 좀 기분 나쁘게 하긴 했어요. 이렇게 막 가르치는 듯한 말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자, 그러자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자 중에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몇 달 전에 바이든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느냐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당연히 독재자지. 그러자 블링컨이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자, 이것이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쭉 과정들을 보면서 바이든이 온전한 정신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 또는 되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을 그대로 감정 표현을 한다. 보통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사실적인 미국의 현실을 거꾸로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그렇게도 봐줘요. 즉 러시아와 중국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힘에 부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유가 있는데 바이든은 여유가 없어요. 그게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이든이 뿌린 씨앗을 제대로 거두지를 못하니까 푸틴과 시진핑이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러시아는 이쪽 반쪽은 유럽이에요. 이쪽 반쪽은 아시아고 중국은 달라요. 예. 그리고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과 나토라는 틀이 깨진다면 다시 손을 잡을 의향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잠재적인 경쟁자가 돼요. 러시아의 가장 큰. 예. 미국이 망가진다는 전제하에 그런 두 나라를 가깝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더더욱 화가 나는 거죠. 거기다가 후보에서 밀려나 내 대타로 나온 해리스는 내가 후보로 나섰을 때보다 훨씬 낮은 득표를 했다. 참패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보는데 또 이것을 어떤 불씨가 될 소지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들의 명맥을 유지해 왔고 숨을 죽였다가 숨을 크게 폈다가 했죠. 적응하에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미국 250년이라 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 어떤 폭력성을 유지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고개를 몸을 좀 수그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의 죄송합니다. 바이든의 이 발언은 정말 뜬금없다.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긴 해야 된다. 자, 거기에서 같이 박자와 리듬을 맞추는 유럽의 세력이 있다. 자, 유럽도 유럽의 지배계층, 엘리트층과 대중 간에 엄청나게 큰 괴리가 있다. 이걸 이번에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그리고 독일은 빠져나왔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혼을 내줬던 노드스트림까지 끊으면서 혼을 내줬던 숄츠가 자기가 이제 힘이 하나도 없는 걸 알게 되자 레임덕이 된 걸 알게 되자 바로 러시아에 가서 붙었다. 여기에 지금 바이든이 폭발한 것 같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런 사안이지만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모든 것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을 거예요. 본격적인 움직임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뉴욕타임스 보도 정도로 나오는 거지 거기에 뭐 국무장관이 따라 나서서 부연 설명을 한다거나 구체적인 제안이 나온다거나 구체적인 이제 실행 방안이 나온다든지 국방장관이 뭐 또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밑에가 하부 구조가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지금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진영에서의 반응도 지금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보도가 안 될 일입니까? 트럼프는 내가 당선만 되면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 했는데 그 전쟁을 키우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것은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게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부에서. 티격태격하는 정도 같으면 보도가 나왔을 건데 보도가 안 나오거든요. 정말 진지하다는 겁니다. 예. 자, 어쨌거나 저는 이것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3차 세계대전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3차 세계대전이라서 2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로 핵전쟁입니다. 예, 인류가 엄청나게 망가질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거기도 이를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겠지만 아주 강한 방어책을 들고 나왔어요. 예, 바이든의 발언을 때려잡는 듯한. 자, 그거가 오늘 공개가 쭉 됐어요. 지금 기준으로, 촬영 기준으로 한두 시간 전에 러시아 쪽에서 보도가 났습니다. 러시아가 핵 대응을 하는 기준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게 이번 상황을 좀 반영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상황을 보면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킴스로 러시아 본토를 때리면, 혹은 프랑스와 영국이 그들 순항 미사일로 러시아를 때리면 그들은 핵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명확히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직접 해봐. 과연 너희가 핵 반격할 수 있겠어? 그거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이 생각하는 푸틴의 성향이겠죠. 그리고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푸틴의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의 성향이겠죠. 알지 말지.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3차 대결을 하자는 건가? 이건 핵전쟁을 의미한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하루 만에 명쾌하게, 명확하게 자신들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공표한 거예요. 자, 이게 미국과 러시아가 살짝 다른 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해도 될 텐데 기존으로 갖고도 그것을 규칙을 만들어서 내놓고 검증을 받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요거가 또 러시아적인 꼼꼼함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저는 네. 자, 이게 보이시죠? 1시간, 2시간 전에 나온 겁니다. 위에는 타스고 밑에 스푸트니크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잠재적 적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그 기준, 그걸 독트린이라고 했고, 우리말로 하자면 핵 대응 방침의 갱신? 예.
이런 거고, 밑에 스푸트니크는 보면은 뭐가 바뀌었으며 왜 서방이 이게 대해서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느냐, 뭐 이런 제목인데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존 볼턴이 이런 CNN에서 인터뷰한 기사가 났어요. 제목만 좀 봤습니다. 제목 이렇게 돼 있죠. 존 볼턴, 러시아 핵 대응 기준 변화 큰 거 없어. 예, 이 사람은 정말 뭐라고 할까? 내 절반 정도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종합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게다가 이 사람한테는 당연히 아무 기회가 가지 않겠죠. 예,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고, 지금 시청률이 떨어져 가지고, 해고까지 하고 있는 CNN에 등장해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내리막이거든요. 미국의 내리막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변화 큰 거 없어. 제가 봐서 큰 거 있거든요. 이번 것을 4년 만에 갱신을 했고, 그전에는 2020년에 갱신을 했어요. 2020년에 갱신을 했을 때는 10년 만에 갱신을 한 거였었어요. 2010년에 한 것을 2020년에 갱신했고, 이번에 4년 만에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이번 미국의 행보에 맞춰서 대응을 한 거예요. 예. 이 기준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여러분의 판단이고, 미국의 판단이겠죠. 지금 봐서는. 단지 존 볼턴이 이런 부분에까지 언급을 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간접적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 핵무기가 아주 많지만 그 핵무기를 군사적 목표도 아니고 민간인이 사는 대도시 한가운데 떨어뜨려서 몇십만의 희생자를 내게 한 사례는 여태까지 유일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두 건이에요. 그 두 건을 행한 사람이 미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역공포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자기들이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 직접 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거기 행한 데 있어서. 결국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유, 원자탄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일본이, 제가 옛날에 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달아놓겠습니다. 일본이 이미 항복 의사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왜냐? 러시아의 남진이, 소련의 남진이, 당연히 미국이 요청한 거죠. 남진이 일본의 당시 정예병이었던 일본 만주군을 순식간에 썰어버리고 한반도까지 진격을 하면서 바로 일본으로 넘어올 것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소련한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미국이. 왜냐하면은 미국은 섬을 하나씩 따먹으면서 일본 본토를 진격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시원하게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뺏기겠구나. 아니야, 이까지는 내 걸로 해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이미 항복 의사가 있고 그 의사 타진을 해오던 일본, 즉 천하원 살려달라, 이런 와중에도 핵폭탄을 원자탄을 두 개나 던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움은 미국이 오히려 이 세상에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존 볼턴이 굳이 이런 언급을, 미국 사람들 뜬금없거든요. 이게 뭔 소린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미국 대중은. 지금 대통령까지 바뀐 마당에. 그래서 존 볼턴의 이런 이야기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거꾸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은 스푸트니크에서 러시아 전문가가 이 내용을 분석한 거예요. 2020년 갱신과 큰 차이점, 핵 반격의 기준이 완화됐다. 이게 전체를 꿰뚫는 맥락이에요.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슬라이드 몇 개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오케이를 받아가지고, 에이테킴스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동시에 우리 핵 반격의 대상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2020년에 갱신을 했을 때는 국가 존재 자체의 위기를 느낄 때 그때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냐? 훨씬 완화됐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때문에. 국토 침범이나 주권 침해 이거하고 국가 존재의 위기하고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국토 침범 조금 받는다고 주권 침해가 좀 흔들린다고 해서 국가 존재 위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뭐 서로 포함 관계가 있긴 합니다만. 자, 요거는 이제 타스에서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바뀐 거.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재적 적국의 기준이 뭐냐? 개별 국가일 수도 있고 블록일 수도 있다. 블록이라면 이게 뭐 당연히 나토로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제가 넣은 겁니다. 핵뿐만이 아니에요. 대량 이거 이제 거듭해서 여러 번 이제 중첩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 또는 상당한 수준의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위협을 가한다. 아까 뭐냐? 우리의 영토를 침공하거나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죠. 예. 예전에는 핵으로서 우리를 위협할 때만 국한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 또는 대량 살상 무기 또는 재래식 전력 이것만 해도 돼요. 나한테 위협을 주면 한다. 자, 이것은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또한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에 국토나 영공이나 영해, 기타 도움을 주는 세력도 핵 대응 대상이 된다. 예. 자, 이것은 뭐 쉽게 이야기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온다. 그 과정에 누가 도와준다. 이런 국가들도 우리 보복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지금 에이테킴스나 또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스톰 섀도우나 스캘퍼 미사일을 활용된다면 그들 나라들 다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 뒤에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는 않지만 깔려 있는 것은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진 핵전력, 미국이 가진 핵전력하고 우리 핵전력하고 한번 견주어봐라 이 이야기예요. 우리 그런 의사가 있다. 우리 자신이 있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뒤에. 예. 자, 또한 핵 비보유국이라도 핵 보유국과 연대해서 적대적이면 핵 보복 대상에 포함되는데 계속 중첩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도 앞서서 이미 재래식 전력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핵 비보유국 우크라이나, 핵 보유국 미국이나 프랑스 또 영국이잖아요. 다 대상이 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에이테킴스를 활용해서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핵 보복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재래식 공격이라도 러시아 주권에 심대한 위협이면 핵 보복 대상에 들어간다. 예. 뭐 정확하게 그 이야기죠.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에이테킴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 그건 재래식 공격이에요. 근데 우리 주권에 심대한 위협이면 핵보복 대상이 된다. 예, 또한 아까 다른 조건에도 또 걸려 있죠. 우크라이나는 핵 비보유국이지만 핵 보유국인 미국과 연계해서 공격하면 그 두 나라 다 우리한테 우리의 핵 보복 대상이 들어간다. 그렇게 뭐 여러 번 중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바로 공격하면 지금 일단 영국과 프랑스를 움찔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 그럼 미국밖에 안 남는 거예요. 왜냐?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돌려보더라도 이것은 바이든 개인의 울컥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보도가 상당히 제한적인 걸 봤을 때 이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하느라고 되게 엄청난 지금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CNN이나 폭스뉴스에 세계 3차 대전 위험에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보도들이 없어요. 저한테 AI가 띄워주질 않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인도 언론 같은 데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존 볼턴 같은 경우는 걱정할 거 없어. 별거 없어. 우리 공격 못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자,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 이 말은 뭐냐면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벨라루스에 대해서 공격하면 러시아가 공격받은 것과 같이 대응하겠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뭐냐면은 제가 과거에 그런 움직임을 몇 번 봤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나토가 벨라루스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까? 되게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런 사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잘랐다. 이야기했어요. 벨라루스 대통령과 이야기된 부분이다라고. 이게 이제 그대로 사실은 좀 확대하면은 북한과 그냥 자동으로 연동되는 이야기죠. 거기는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으니까. 만약에 공격받으면 북한은 자동 개입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북한군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는 종전이 되더라도 한동안 있을 것 같다. 그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했어요. 어떤 거냐.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습, 순항 미사일, 드론, 이런 거. 다 재래식 전력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사용할 수 있는 에이테킴스의 부연 설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격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수단을 제공하거나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핀란드에서 드론이 출발해가지고 러시아 북극해에 있는 전략 공군 기지를 공격해서 전략 폭격기를 하나 파괴합니다. 그게 세계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요. 제가 그걸 알려드렸는데 유튜브에서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제재를 걸었어요. 제재를 걸었다는 것은 수익 발생이 광고를 안 실는다는 뜻도 있지만 뭐냐면은 두 번째는 그것이 노출되는 것이 극소화돼요. 유튜브에 그런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 중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것은 왜냐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가지고 유튜브와 제작자가 50대 50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즉 그들이 광고를 실지 않겠다고 도중에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두 번째 공격이죠. 탄도탄 공격을 받아서 아이언돔이 붕괴됐을 때 조회수가 급속도로 상승했어요. 제 기준입니다만 제 채널 기준. 어느 선을 넘어가니까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그들도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영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널리 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광고가 많이 달린 영상들도 수많이 있을 텐데. 자, 그건 제재예요. 제재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에 상당히 예민해요. 제가 이때까지 느낀 유튜브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져요. 윤석열한테 대한 것은 되게 후회해요. 유튜버는. 재밌죠? 네. 이유가 있겠죠. 네. 자, 크렘린 대변인이 페스코프가 부연 설명을 했어요. 업데이트한 것에 대해서. 이 업데이트한 내용은 제가 봐서 한쪽 좀 치우친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국내외적으로 리뷰를 받을 거다라는 전제를 이야기를 해요. 급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번 바이든의 이상한 발언에 기반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 긋는다는 식으로 지금 트럼프 쪽하고 푸틴 쪽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바이든하고는 이야기 안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러시아 쪽도 대충의 분위기를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강력한 경고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깨갱하고 꼬리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거라도 확실히 해놓는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그게 향후 국제적인 리뷰나 국내에서 리뷰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푸틴이 결정을 했다. 초안에 대해서 거기다가 상황이 급박해지면 가는 거죠. 그대로. 네. 자, 그래서 페스코프가 여기서 말뚝을 박아주는 걸 해요. 정확하게.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재래식 탄두로 에이테킴스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은 갱신된 핵 반격 기준에 부합한다.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저는 이 사태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러면은 공멸이에요. 전 세계가. 예, 공멸이고,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만 해요. 되게 겁이 많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럴 때는 티가 나요. 티가 나게 돼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이미 꼬리를 내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반복을 드리면 이 정도로 긴장을 강화시킬, 격화시킬 배짱이 있었다면, 그래서 딥스테이트가 너무나 적대적인 트럼프의 당선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여기가 이제 미국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수를 썼더라도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예. 그렇지만 무슨 수를 썼더라도 트럼프의 당선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확대해야 되겠다. 전쟁이 나면 미국 국민의 기운이, 집중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풍신수길이 그들의 밑에 수장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한 이유가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 한두 달 전에 했었다는 거예요. 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바이든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객기라고 본다는 겁니다. 예. 자, 그걸 또 최대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 가장 큰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꼬리를 내렸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심이야? 아니면 거짓말이야?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이 흐름을 볼 때 제가 이제 그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 거꾸로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자, 이대로 실행이 안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본다는 말씀을 드렸죠. 제 생각에.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미국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핵폭탄 맞고 싶은 생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본토로 날아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북한 탄도탄까지. 예, 이건 아니에요. 미국 그런 스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여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바이든의 이 폭탄 발언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어진 사람이 생겼어요. 협상력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젤렌스키입니다. 이런 바이든의 이상한 발언으로 인해서 젤렌스키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미국은 허가를 해줬는데 내가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도 협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생기기 유리하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 오늘 너무 딱딱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 요새 문화의 힘 꼭지 말씀도 잘 못 드리고 그런데, 이런 사진 하나 보여드림으로써 긴장을 좀 풀고자 합니다. 제 스스로도. 이게 지난번 이제 북러 상호 방위조약 체결되고 나서 러시아에서 북한에 대한 관광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올린 거예요. 북한 다녀온 여행기를. 예,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이런 보이죠? 여기 그거 넣으면은 나옵니다. 요즘은 또 한글로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나오거든요. 원래는 아마 러시아 제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제 동영상도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고, 외국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분들도 이런 번역, 어설픈 번역. 예, 제가 어눌하게 말을 하는데, 이 자동 번역기가 어느 정도 번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에 북한의 모습이에요. 최근에. 제가 느낀 부분은 북한의 영양 상태가 상당히 괜찮아졌다. 예전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북한의 국내선이에요. 순안 비행장에서 북한의 유명한 산 중에 하나인 칠보산을 가기 위해서 어랑 국내 공항에서 갈아타는 그 비행기를 탄 모습인데, 거기에 나온 화면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 의자란 말 말고 글상이란 말 쓰셨던 분들 계시죠? 지금도 어색하진 않으실 거예요. 쓰지는 않죠, 근데. 죽어가고 있는, 사라지고 있는 낱말인데, 저는 어릴 때 100% 글상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생활하기 전에는. 이게 그래서 시트벨트, 영어로는 시트벨트고, 우리말로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안전띠라는 말로 쓰지만, 우리 안전벨트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걸 북한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걸상띠라고 하더라고요. 걸상띠. 야, 이해는 돼요,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되게 낯선죠. 네.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더 만나게 되는 세상이 성큼 다가오느라고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